드디어 레이니 7호를 만져봅니다. 열심히 타곤해봤는데 왜 좋은지 알 것 같아요. VXE 확실히 이것보다는 레이니가 확실히 튀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키보드 레이니 7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레이니 키보드가 진짜 요즘 엄청 핫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여기 Q10에서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품절이 돼서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태고요. 조금 더 비싼 옵션에서 이 핑크색만 조금 재고가 남아있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이 키보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면은 정리해서 먼저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최근에 커스텀 키보드 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브랜드가 몬스긱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아코의 산하 브랜드 몬스긱에서 제작한 몬스긱 M 시리즈가 있는데 이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도 어마어마했었고 관심도 정말 많아가지고 제 키보드 유튜브 채널 1, 2, 3위가 전부 다 몬스긱 제품으로 이렇게 깔려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 뭐 완제품도 있었지만 이 몬스긱 시리즈는 직접 사용자가 그 스테빌라이저도 조립을 해야 되고 스위치도 껴주고 키캡도 껴줘야 되는 약간 입문자가 입문하기에는 약간 걸림돌이 있는 그런 키보드였단 말이에요. 직접 조립해야 되지 않고 완전히 조립되어 있는 그런 완본체도 있었는데 완본체 뭐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할 때 여기 이렇게 안쪽에 철심이 들어간 키들을 스테빌라이저 키라고 하는데 요 키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솔직히 이 몬스긱의 키감이 나쁜 건 아닌데 폼이 많이 들어간 그런 폼을 가득 채운 키보드의 느낌이 사실 부족했던 거는 조금 사실이거든요. 약간 클래키 성향의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폼이라는 게 흡음재인데 그 흡음재가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특유의 그 톡톡 튀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몬스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빌드를 했음에도 그런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뭐 매력도 있고 개성도 있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판매하는 레이니는 톡톡 튀는 폼떡의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타건음과 타건감. 예, 그러니까 흡음재를 가득 채웠을 때 나는 그 톡톡 튀는 소리가 이 레이니 7호에서 납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그 투둑투둑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키보드 이름을 레인이라고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설명해드렸던 스테빌라이저, 안정적인 스테빌라이저 튜닝, 이게 스위치 교체를 할 수 있는 핫스왑 키보드인데 입문자분들이 별다른 골머리 앓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가지고 선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 가능. 입문자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배우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좀 허들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레이니 7호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커스텀 키보드계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완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키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2, 30만 원대 키보드라던가 뭐 국내 키보드 제조사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게 스위치 자체도 전부 다 윤활이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사람이 잡는 것보다 더 좋게 나와요. 요새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서 기억이 남는 스테빌라이저들이 그 펑키스에서 판매하는 FL e스포츠 CMK75, CMK87 아니면은 싱크웨이에서 판매하는 VGN TV99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인피75 이런 것들 보면은 스테빌라이저 완벽하거든요. 이게 사실 보강용 스테빌라이저, 이게 전부 다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로 나온 제품들인데 그냥 공방에서 잡은 것, 제가 잡은 것보다 공방에서 잡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빌드를 한 것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그게 또 저는 되게 신기했고, 원래 그 보강용 스테빌라이저가 튜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은 뭐 어떤 노하우가 발견됐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판매하던 키보드들이랑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예. 분명 실제로 키보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왜 이렇게 잘 잡혀 있냐 막 이런 리뷰를 하시는 그 키튜버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야말로 졸업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키보드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이거 진짜 게임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키보드 유튜버 리뷰녀님 채널인데 지금 레이니가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타건 소리가 이 폼떡의 정석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광고 영상에서도 비가 쏟아지듯이 후두두둑거리는 그런 소리가 똑같이 담겼잖아요. 예. 당분간은 이 브랜드를 이길 만한 키보드가, 이 정도의 화제성을 몰고 올 키보드가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국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드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이게 비하 매핑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2.4G 무선에다가 블루투스도 되고요. 예, 이거 배터리 급 나누기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키보드는 사실 그렇게 무선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마우스는 무선을 써줘야 되는데 키보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또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전원 스위치가 요 캡스락 쪽에 있어요. 캡스락이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키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무선 스위치를 꼈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이긴 한데 그냥 켜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뭐 무선을 안 쓰시는 분은 그냥 오프로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와, 과연 예전에 줌 87 나왔을 때도 저는 정말 놀랐었는데 와, 끝이 없네요. 정말 끝이 없어. 위에 거는 VXE. 야, 스테빌도 그냥 너무 잘 잡혀있네요. 확실히 이거보다는 레이니가 확실히 튀는 소리가 납니다.